별난책 별난쌀 별별 도서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별 도서관 오랜만에 뭉쳤어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벌써 네.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벌써요? 네. 얼마 전에는 철산도서관에서 팟캐스트 제작 발표회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어떤 기분 드셨어요?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바쁜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준비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한테 이런 숨은 매력들이 있는지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그 영란님의 마무리 영상은 살짝 감동적이까지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회 자료보다, 별별 도서관 발표회 자료보다 예. 그거에 더 신경을 쓰는 바람에 예. 저희 거를 조금 미흡하게 넘어간 게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도 마지막을 예. 잘 장식하게 돼서 저로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든지 처음에 마음먹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에이 해볼만 하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정작 어려운 건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 시작이라는 큰 산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시작했고 네. 제작 발표하게 끝났지만 이렇게 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로에게 칭찬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서로 칭찬의 박수는 여기까지 됐고, 오늘도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영란님이 준비한 책은 뭔가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별별 책은 예. 왕자님을 만날래요. 신데렐라는 뻔뻔하게 말했다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뭐죠? 저 사실은요, 예. 내용을 보기 앞서서 예. 왠지 신데렐라가 뻔뻔했다. 그리고 왕자님을 만날래요. 예. 좀 도발적인 느낌도 있어가지고 어떤 책의 내용일까 궁금했었어요. 이거 책 제목만 봐서는 딱 연애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제목에 한 80%, 아니, 한 20% 먹고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연애에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좀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애 심리에 관한 책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연애 심리 책하고는 뭔가 다를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이 책을 쓴 작가는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분이고요. 네. 심리 상담사로서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책도 내셨더라고요. 제목으로는 네. 약해지지 않는 마음, 나한테 왜 그래요? 적당히 사는 법,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 책 종류만 봐서는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쵸? 그렇죠. 연애,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삶에 마음, 관한 얘기. 네, 관계, 네, 그렇죠. 두루두루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주로 마음에 관한 책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이 책도 쭉 읽어보니까 네. 신데렐라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신데렐라의 뻔뻔함을 배워야 왕자를 얻을 수 있다는 뻔뻔함이라는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왕자를 얻는다는 현실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작에서는 신데렐라가 좀 뻔뻔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작가는 예.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뻔뻔하지 않은 연애, 그다음에 좀 끌려가는 연애, 마음적으로 좀 상처받는 연애에 대해서 했던 여성들을 좀 위로하는 책? 그런 면에서는 좀 뻔뻔해져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연애는 뻔뻔해야 잘할 수 있다. 네, 좀 그런 밀당 느낌인가? 이런 그 여자 고수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예. 그동안 잘 사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맨날 차이는 여성들을 위한 책. 그런 책이더라고요. 왠지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대가 많이 없더라고요. 공감대가 없었나요? 네. 우선 영란님이 골라오신 책이니까 네. 한번 어떤 내용인가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네. 그 목차를 보면 네. 챕터 1에서는요. 그 여자의 매력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자란 건 연애를 잘하는 여자분? 두 가지 여성에 대해서 나누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여자, 그리고? 반면에 연애를 못하는 여자. 두 여자를 비교했는데요. 예. 바로 이 작가는 잘하는 여자를 뺄셈 여성이라고 하고 예. 잘 못하는 여성을
덧셈 여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어. 진시님은 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덧셈 여성, 뺄셈 여성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은데 네, 뭐 어떤 좀 새로운 네.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덧셈 여성, 뺄셈 여성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 작가는 일본 작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이런 해석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예.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예. 작가는 뺄셈 여성의 한 예로 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여자를 설명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말했는데요. 예. 저도 처음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사랑받는다고? 반감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남자가 이 여자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 그 말은 이뻐야 된다. 이뻐야 한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아, 이쁘고 좀 섹시해. 그런 여자는 손 하나 가정부를 모시면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을 때는 그런 여자가 오히려 그 남자한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동의하시나요? 절대 공감이 안 되는데.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 몸매 너무 예뻐. 그럼 어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끌리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한테 호감이 있다지만, 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상대라면 좀 금방 좀 질리거나, 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호감도가 훅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저도 그런 네. 생각이 있고, 네. 제가 만약 다시 연애를 한다고 해도, 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도도함을 가지면서 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의 그 레벨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아무리 김태희라고 해도. 그렇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어느 남자가 뭐 한 달은 봐줄 수 있으나 네, 그렇죠. 뭐 1년, 2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질리죠. 그래서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초반부터 반감은 사게 해서 네. 끝까지 읽게 하려는 작가의 숨은 복선은 아니었을까? 이거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썼을까? 도발. 네, 도발. 네.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 뺄셈 여성의 마법은 네. 뒤에 가면 어떤 원리인지 알게 됩니다. 궁금한. 예, 흥분하지 마시고 예,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죠. 이 뭔 시츄에이션인가 궁금하네요. 어떤 그러니까 매력으로 작가의 의도에 네. 우리가 잘 믿기를 물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당신의 연애가 고달픈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왜 덧셈의 악순환에 빠졌을까? 이거는 연애를 잘 못한다는 여자의 그렇죠. 그 딜레마라는 거죠? 예. 뺄셈이 예.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여자?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뭔가를 자기 힘을 뺀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고, 예. 덧셈의 여자는 예. 뭔가를 받기 위해서, 자꾸 자기가 받고자 하는 걸 플러스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자. 예. 어떤 일이나 자기 개발에 대해서 노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여기서 작가는 그런 노력이 아닌 어떤 결핍에 의한 노력, 즉 남자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노력을 얘기하고요. 네. 그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최후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 같으면은 그런 여성이면 두 손 들고 환영할 텐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런 말도 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있는데 정말 저의 손과 발, 수족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게 과하면은. 네. 그 연애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밀당은 솔직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과하다고 해서 그게 선택받지 못하고 아니면은 그게 연애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진신님, 혹시 그런 적이 없나 봐요? 그렇게 여자가 손발이 되도록 잘해준 적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환영이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여자 있으면 아마 마음 바뀔 것 같은데요. 제발 좀 오라고. 이거 있잖아. 이쁜 여자도 3개월이면 된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넘어가죠. 네. 그래서 중반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상황이 이쯤 되면 애인의 입장에서는 부탁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은 기껏해야 처음 몇 번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집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덧셈 여성에게 전해지고 그러면 그녀는 아직도 부족해 인정받지 못했어 라며 더욱더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덧셈 여성은 초조해집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요? 그 초조해지면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이해심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집착 같은 걸로 계속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애정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본인의 애정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계속 끊임없이 애정을 준다는 건데 애정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애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렇죠. 노력한다. 뭐 먹고 싶어? 밥 먹었어? 기분은 어때? 오늘 뭐 했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 오늘 내 생각했어?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이거를 계속 물어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채워준다면은 네. 근데 그 채워준다는 게 이 사람은 계속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줌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사랑한다고. 근데 뭐가 더 필요해? 아니야 또 얘기해줘 매일매일 얘기해줘 시간대별로 얘기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담스럽죠? 그렇죠. 뛰쳐나오셨는데. 그럼 이거 아유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죠. 잠깐만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죠. 이런 여성이 몇이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초반에 그런 반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미끼를 물었다. 지금 흥분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진식님 이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알겠습니다. 있기만 하면 좋겠네요. 아우 나중에 생기면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네요. 물론 뭐 과한 거는 그렇게 지금처럼 밥 먹었어? 내 생각했어? 사이코죠, 사이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덧셈 여성들이 자꾸 초조해지면. 그렇죠. 네, 흥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좀 또 다른 글에서 보면 나는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 잠깐만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남자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에 대해서 작가는 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마음은 남자친구한테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은 원초적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다. 사실은 마음속 말을 시원하게 하고 싶었다. 사실은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다. 사실은 도움을 받고 싶었다. 사실은 무섭다고 말하고 싶었다. 사실은 칭찬받고 싶었다. 사실은 존중받고 싶었다. 사실은 나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모든 게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갈증이 나중에 커서 연애로 해소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작가는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인정들이 계속 나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게 남녀 간의 애정의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첫째였기 때문에 어리광을 부리지 못했어요. 아련히 드는 기억이 제 동생은 어렸을 적 춤을 귀엽게 잘 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동생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흐뭇하게 보셨던 그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못했나요? 근데 그 제 동생이 그 춤추면서 어른들이 봤던 그 장면은 생각나는데 나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몸치였나요? 넘어갔죠. 몸치였나 보네. 못했나 보네.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춤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감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감각인데 왜 그때 못했을까요? 제 동생이 더 잘했나 보죠. 아, 가죠? 보죠. 뛰어났나 보죠. 뛰어났나 보죠. 월등했구나. 몸이 네. 탄력이 저보다 훨씬 좋았나 보죠. 월등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한때 댄스 아카데미도 알아봤어요. 네, 지금은 네. 그 춤추는 댄스 유튜브 많잖아요. 네, 많죠. 그거 사실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뭐 혼자- 사바나인가 뭐 그런 거 되게 멋있게 추더라고요. 혼자 집에 방에서 그거 보면서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애들하고 많이 춤춥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네, 애들한테요. 자료화면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제 동생이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동생보다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식님이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위의 리스트 중에? 저도 장남으로서 좀 부모님들과 동생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갈증은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 갈증이 커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묻어나지 않았나. 상대한테 애정을 받아야겠다. 왜냐면은 내가 받아야지만 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피어나는 덧셈 여성처럼 조금 과하게 노력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가가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아까 영란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뭐 살짝 이해는 하긴 되네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보니 어릴 때 참고 지나쳤던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구로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 참지 말고 일기든 이야기든 꼭 내 감정을 드러내서 표현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챕터 4에 대해서부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 필요한 삶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인생을 바꿀 뺄셈의 기적. 여기부터 이제 뺄셈 여성에 대한 그 풀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초반에 뺄셈 여성 도대체 뭐야 했는데 어떤 매력을 갖고 남자를 휘어잡는가. 진짜 손가락 안 하고 어떻게 할 그렇죠. 수가 있어 하는데 이제 그 뺄셈의 여성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뺄셈의 여성상은 나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꾸밈이 없어도 나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다. 이거 과한 자식. 이거. 내가 읽어 너무 웃기다. 누구니? 나는 자신감을 갖는 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행동하는 자신의 본 모습을 믿기만 하는 당당한 그리고 뻔뻔한 여자.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을 추가해서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되찾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냅시다. 물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 꾸밈 없어도 누구에게는 호감 받아. 그렇지 않나요? 그게 현실. 그렇게 찾아내는 거라고 그런 원래 다 있다니까. 그런 자신감은 좋지만 그게 남자들이 그렇게 다 봐줄까요? 자신감은 있지만 물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 멋져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호감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에게는. 그게요. 저희가 그걸 뭐 누구한테 다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신감을 되찾는 거죠. 그랬을 때 눈빛이며 행동이며 말투며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게 좀 묻어나긴 하겠죠. 저는 어떤 것 같은가요? 물론 영란님도 충분히 자신감 있고 좀 적극적인 여성이긴 합니다. 네, 갑니다만.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잔뜩 껴입은 갑옷을 벗어내면 생각보다 괜찮네. 못난 내 모습 그대로라도 사랑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이게 뭐 어쨌든 완전 근원적인 거는 자신감이겠죠. 자신감을 나타내라 그 말 같은데.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기가 물론 이에 따른 스스로의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뭐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사실은 약점이 보일 때
그거를 잡고 물어주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꽤 이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예. 그걸 노출시켜서 굳이 뭐 이렇게 딱 보여줘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갑옷을 입는다기보다는 네. 좀 나만의 카리스마를 더 발달시켜서 그 약점을 좀 보완하는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챕터 5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 멋진 연애를 손에 넣는 법. 저자는 예. 6단계로 설명합니다. 무슨 멋진 연애를 손에 넣는 법 6단계라고 얘기했는데 6단계를 다 실행하면은 이제 멋진 연애를 할 수 있는 연애 도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믿어봅니다. 뭐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이런 경우를 흔히 우리가 연애를 글로 배웠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네. 연애는 정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쓰레기처럼 하라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유튜버님 있어요. 달님이라고요. 책도 내셨어요. 아. 책 제목이 네. 연애를 쓰레기처럼 하라입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면서 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당해보고 나도 한번 누군가를 차보고 네. 하면서 경험으로 익히고 그것을 상처로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네. 나에게 정말 맞는 연애 상대 그리고 마음가짐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저번 우리 연애 이야기할 때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많이 인용하시네요.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나 봐요. 모태에서. 대박이다. 예. 나 기억한 거야? 넘어가시고. 그럼 진식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네. 나만의 멋진 연애를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네.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나 자신을 좀 더 가꾸고 나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사랑해 봐야 그렇죠.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느 책에나 연애책에서도 그렇고. 글로 배우는 연애책.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예. 맨날 알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뀌어서 상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되돌아오는 거를 에만 충족시키는 그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전에 보면 어린 시절 뭐 인정받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온전히 사랑을 받았을 때 또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느꼈을 때 나를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또 남자친구를 더 잘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6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나 자신에게 주목하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한 말 아닙니까? 일맥상통하는 말. 자신에게 시간을 좀 더 활용하고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역시 이 저자는 도발적이네요. 그러네요. 덧셈 여성의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그만둔다는 것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형편없는 나라도 괜찮아. 허세를 부리거나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타인을 위한 노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쉽게 이해는 안 가네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면 사랑받아진다는 얘기겠죠? 자연스럽게? 네네. 너무 극단적으로 포기해버려라 뭐 그렇게 써놨네요. 아무래도 너무나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덧셈 여성들이 좀 이렇게라도 좀 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 네, 이해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워낙 못하니까. 워낙 못하니까. 3단계.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우리는 평소 타인에게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연기해 왔다는 거죠. 연기.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은.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 노력도 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그만두자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쓸쓸해 보여도 어떤 부탁을 해도 하지 말아보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미움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버림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으나 이런 행동의 습관은 나의 행동의 패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밀당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남자친구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오늘 같이 영화를 몰래 하는데 갑자기 싫어. 아니면 야 뭐 좀 사다 줄 수 있어? 근데 아니 싫어 네가 사다 먹고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그 덧셈 여성들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친구들을 위한. 그래서 이것이 달라짐의 첫 단추,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4단계. 남에게 폐를 끼쳐본다. 남에게 계속 민폐를 끼칩시다. 저자는 주장하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개혁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예로 응석 부리기 연습.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남에게 응석 부린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응석 부리기 연습을 한다는 작가의 의도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미움받지 않는다는 것, 경험에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감되네요. 원래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뭔가를 부탁을 하고 응석을 부리고 응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해죠. 그렇죠. 그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여자친구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무슨 여자친구죠? 내 남자 여자친구?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있잖아요. 엽기적인 엽기적인 그녀가 생각나네요. 엽기적인 그녀. 본인이 어쨌든 이거는 여자 입장에선 그 여자분들한테 전 얘기하고 싶은 건 남자들한테 부탁을 많이 해라. 그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남자들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남자들은 이 여자친구한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어필하고 인정받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애교 부리는 여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교 부리는 여자들도 많죠. 정말 이 책은 그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를 위한 책인가 봐요.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이거는 좀 공감이 가는 거네요. 그다음에 5단계가 있는데요. 엄마를 버린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어보니까 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시간에는 뛰어넘고요. 다른 때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어릴 때 아까 얘기했던 어릴 때 심리적인 요인, 부모한테 받은 심리적이고 해소되지 못한 갈증에 대한 얘기를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6단계, 예. 어차피 난 사랑받고 있다. 지금까지 5단계로 살펴보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독자는 터득했을 거라 믿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비장의 한 수인 마법의 말을 알려줍니다. 정말 마법의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거 여기에서 어차피가 정말 마법의 말인 것 같아요. 어차피.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차피 사랑받고 있어. 이것들아. 물론 누구나 사랑은 받고 있죠.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그거는 알아두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도